내가 여태까지 왜 말도 못했나? 크게 세 가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정신대, 위안부가 다른데 뭉쳐나서 문제 해결이 늦어졌다. 윤미향 대표가 국회의원으로 난거한 거에 대해서 되게 격렬한 분노를 수요 집회 나와봐야 뭐 배우는 게 있냐. 위안부 운동의 방침 전환을 제안하는 게 아닌가. 정의기억연대 활동에 대해서 이제 이용사 할머니께서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이걸 네.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우리나라 사람은 지금 모두가 이제 패닉 상태인데 피해자 단체랑 지원 단체가 생각이 늘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위안부 문제는 지난 30년 동안 정의기억연대, 옛날로 치면 정대협이죠. 사실상 뭐 주도해왔던 그 운동이었고, 김복동 할머니도 이제 돌아가셨고, 길원옥 할머니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으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여태까지 열심히 활동을 해왔던 이용사 할머니께서 정의연에 대해서 너무나 그 격렬한 비난을 하시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 놀라 있는 상황인데, 조금 냉정하게 이 문제의 좀 구조를 들여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머니 말씀이, 근데 할머니가 92세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열심히 말씀하셨는데 너무 복잡한 얘기를 이게 띄엄띄엄 하시니까 잘 이해는 안 돼요. 근데 입장문은 되게 이제 정연한 언어로 돼 있어서 뭐 어떤 분께서는 배후에 누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는데 저는 그게 올바른 이해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크게 세 가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할머니께서 정신대와 위안부가 이게 헷갈려서 지금까지 운동을 이걸 헷갈려서 이 문제 때문에 위안부는 더 이제 나쁜 거고 정신대는 사실상 그 근로동원이거든요.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그러면은 일만 하고 너무 고생을 했다.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게 사실상 정신대고 위안부는 말 그대로 진짜 일본 군에 끌려가서 정말 인간으로서 견디지 못할 그런 성적 치료를 당한 게 이런 위안부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른데 할머니께서 이거를 뭉쳐놔서 문제 해결이 늦어졌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약간 그동안의 위안부 문제가 이유가 정신대랑 헷갈려서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윤미향 대표가 국회의원으로 난거한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되게 격렬한 분노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나갔다는 이런 말씀까지 하시니까 너무 충격받았죠. 한국 사회가. 뭐 정의연이라는 게 한국 시민사회에 엄청나게 큰 신뢰를 받고 있었던 단체고 그래서 우리가 엄청 모금도 많이 했는데 그런 할머니가 말씀하시니까 너무 놀랐죠. 저는 자세하게 읽어보니까 할머니가 결국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뭘까. 일본과 한국은 이웃나라입니다. 이 학생들이 결국은 그 나라 주인 아닙니까? 학생들이 알아야 뭐 때문에 사죄 배상을 한다 하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과 한국을 학생들이 서로 왕래하면서 이게 시열이 오래 갈 겁니다. 가도 이 학생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수요 집회 나와봐야 뭐 배우는 게 있냐, 사죄하라, 배상하라 하는데 애들이 무슨 얘기인지 알고 얘기를 하겠냐. 근데 그게 사실 그럼 정의연이 할머니 그거 우리가 하려던 거예요. 막 정의연도 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 국회 때 20대 국회 때 정춘숙 의원 외 10명이 이제 그 법안을 하나 개정안을 내거든요. 거기로 보면은 여성인권재단이라는 거 우리가 만드는 이제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 법안이 조금 시간이 부족하고 기재부가 돈이 무슨 뭐 없다고 그래가지고 폐안이 됐는데 이건 되게 중요한 의미 있는 거기 때문에 다음 국회 때 21대 국회 때 잘 열심히 이거를 뭐 만들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여야를 가리지 않고 노력을 해서 이걸 재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그 재단을 통해서 할머니가 얘기하셨던 거는 뭐 많은 부분 해결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도대체 뭐냐? 라고 얘기를 하면은 조금 그냥 할머니의 얘기와 정의연이 그동안 해왔던 운동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또 않다는 생각도 사실 좀 약간 드는 측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건 할머니가 분명한 메시지는 수요 집회를 안 했으면 좋겠다거든요. 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동안에 정의연이 했던 방식이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위안부 문제 해결이 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법적 배상 그렇게 하는 것보다 뭐 그것도 뭐 맞는데 일본 사람들이 5년이나 10년 뒤에 위안부 문제를 뭐 한 세대가 지난 30년 뒤에 생각했을 때 정말 일본이 나쁜 일을 저질렀고 우리가 다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는 그런 인식이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게 결국 그게 최종적인 해결이 아니겠냐. 보수 세력이
어떤 움직임이 보일지 또 그들의 의도는 어떤 것일지. 한국 사회라는 게 엄청나게 동아시아라는 지역이 복잡한 지역 아닙니까? 저는 그 배경에는 최근까지 한국 사회의 주류였던 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수 세력이죠.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지금 중국이 부상하고 있다. 중국이 커지고 있고 북핵 기업이 이제 커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자기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 일본과 이제 사이좋게 지내고 전통적인 한미동맹, 한일동맹을 미일동맹을 강화해서 삼각동맹으로 가야 된다. 위안부 합의라는 걸 2015년 12월 28일 했고, 한일 사이에 최초의 이제 군사 조약을 맺은 거죠. 지소미아라고 하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맺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사드를 들여온 거죠. 이렇게 한 거죠. 이게 보수세력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어떤 그 삼각동맹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에 대한 한국 민중들의 어떤 뭐 저항적인 요소가 분명히 뭐 어느 정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게 핀 거죠. 강제징용 문제가 발생하면서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까지 치달았고, 그래서 뭐 작년에 뭐 7월부터 엄청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일 관계가 사상 최악인데 뭐 너무 최악으로 이제 악화됐었던 거죠. 보수 세력에서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 한일 관계가 건전하게 이제 회복되는데 우호적인 관계가 됐는데 이 위안부 문제 걸림돌이라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보는 거죠. 이 문제를 이제 그 어떤 정의연의 어떤 뭐 회계부정이라든지 도덕성 문제의 문제 제기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차없는 공격을 퍼부어서 위안부 문제가 더 이상 이제 그 한국 사회의 주요 이슈가 되지 못하게 이제 숨통을 끊으려고 하는 어떻게 하면 봉인을 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고 단순하게 이 사람들이 수구 뭐 친일 보수 세력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게 이제 한국의 국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의 이제 한국 사회의 보수인 진보 세력은 그거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어쨌든 간에 남북 관계를 강화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이제 통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고 일본과의 어떤 역사 문제에서 우리 원칙적인 방식으로 뭐 정의로운 이 문제 해결을 바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문제가 이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윤미향을 커버친다,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에서 버티고 있는 거고,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이 문제를 공격을 하는 거고, 이 문제는 단순히 정의연의 어떤 그런 회계부정을 둘러싼 공방이기도 하지만, 빙하가 있는데, 그건 빙하의 가장 마지막 끝인 거고, 그 밑에는 10년 전에 시작한 동아시아 속에서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나가는 게 좋은 거인지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엄청난 지금 삿바 싸움이랄까 줄다리기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 이제 그 핵심 지점에 그동안의 위안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한 정부 청와대의 태도도 한번 짚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좀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인권 문제에 굉장히 원칙적이고 엄격한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고요. 저는 그런 대통령의 어떤 입장을 굉장히 지지합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께서 이제 지난 12, 28 합의가 나왔을 때 그때는 파기와 재협상 같은 거를 말씀하셨고 그 문제가 실제로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2017년 7월에 그 위안부 합의가 어떤 합의였는지를 조사한 TF를 만들잖아요. TF의 결론이 나왔고 그 결론이 나오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위안부 합의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협상으로 위안부 문제가 실질적이고 형식적으로도 큰 흠결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해결이 됐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대통령이 했으면은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그 방안은 그거죠. 이 문제를 이제 재협상을 하는 거죠. 근데 또 재협상을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 2018년 1월 9일로 기억하는데 강경화 장관이 입장을 내놨는데 일본이 받은 10억엔 필요 없고 우리 정부 예산으로 이거를 하겠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국 국내적으로는 그렇게 필요 없다고 하고 재단을 없앴죠. 한국 국내적으로는 파기를 한 건데 그러면은 이제 일본에다가 재협상을 요구해야 되는데 이게 외교적인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겠죠. 그래서 요구를 안 해서 그럼 그 합의는 과연 뭔가 알 수 없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한국 정부의 일을 파기한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묵인했다고도 외교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재밌는 거는 그 위안부 합의가 나오고 이제 2018년 1월 4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할머니 8분을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점심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복동 할머니가 이제 위안부 문제 상징이었으니까 할머니가 아프시니까 할머니한테는 병문안을 가서 제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화해치유재단에 이제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준 돈으로 만든 재단이 그때 살아계신 할머니가 47분이셨는데 이분들한테 1억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돈을 지급을 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36분이 이제 받으셨어요. 물론 박근혜 정부가 협조를 했으니까 받았겠죠. 근데 초대한 할머니는 그 8분에다가 김복동 할머니까지 앞에서 다 안 받으신 할머니예요.
그러면은 글쎄요, 그것도 뭐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꼭 받은 할머니들이 있는데 이분 쏙 빼놓고 안 받은 할머니랑 모여서 그렇게 하니까 할머니들의 그 당사자주의라는 게 결국 뭐 선별적 당사자주의가 아닌가라고 비난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뭐 변명할 여지가 별로 없는 거죠. 지금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그 난감하여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7일 날 이제 그 이용사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이거는 위안부 문제의 대의랑 이 회계 문제랑 별개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여당 내 목소리가 좀 있었죠. 이해찬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더니 뭐 함구령 비슷한 게 내려져가지고 지금은 전체적인 입장이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걸 기다려야 된다라는 입장이죠. 그 우상호 의원이 얘기한 거 보니까 할머니가 화나셨다고 윤미향 대표가 그만둬야 되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것도 뭐 일리가 있다면 일리가 있죠. 이 문제는 검찰 수사가 일단 나올 거고 지금 분위기를 보면 대법 판결이 나오면은 1년 반인 뭐 2년 정도가 걸리겠죠. 저는 장기화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제 일본의 반응은 이제 또 어떻게 돼요? 흥미롭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일본 우익이면은 그렇게 공격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공격을 하면 또 한국이 또 뭉치지 않습니까? 아, 쟤네들이랑 우리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좀 조용히 사태의 추이를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내심에서는 어쨌든 간에 자기들은 수요 집회가 엄청난 반의적인 움직임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수요 집회가 중단됐으면 좋겠다. 나아가서 소녀상이 빨리 철거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렬하게 그냥 뭐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또 그게 그렇게 의견을 표명하는 게 이제 한국 여론에 자극을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쪽으로 될까봐 좀 약간 자제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됐습니까? 네, 됐어요? 네. 네, 됐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그 전에 제가 이제 법적 배상을 좀 설명을 할까요? 네. 정대협이 요구하는 게 법적 배상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 위안부 제도가, 군이 저지른 군에 의한 국가 범죄, 우리가 범죄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죠. 네. 근데 어떤 합법적인 행정 절차에 의해서 손해가 난 건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안부 제도가 전시아 여성에게 가한 일본 국가 범죄고 그에 따라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게 정대협이 일관적으로 주장해온 요구고요. 맞는 얘기죠. 이거는 너무나 한국 사회에 공감대를 얻고 있는 주장이고 법적 책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당연히 의문이 드는 게 일본이 법적 책임을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냐? 그러면 2015년에 이제 한일 양국 위안부 합의가 그러면 그 내용은 뭐냐? 군의 관여 아래 많은 여성들의 존엄과 명예에 큰 상처를 준 문제이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게 일본 정부의 이제 사과 문안입니다. 좋은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들리겠지만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군의 관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군이 이렇게 여성들을 모아서 위안소를 만들어서 여성들의 성적 봉사를 강요했다가 아니고 주어가 군이 아니고 군의 관여라고 하거든요. 거기 숨겨진 주어는 업자입니다. 엄자가 이렇게 나쁜 일을 했는데 군이 거기에 좀 관여를 해서 제대로 관리 단속도 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진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엄격한 의미에서 이제 한국 사회가 요구했던 국가가 저지른 국가 범죄라는 걸 인정한 게 아니고 배상을 한 것도 아니죠. 거출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출연금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치면은 이제 정대협이 정의연이 요구해왔던 법적 책임을 12.28 합의가 이제 만족하지 못한 거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뭐 소녀상의 철거라든지 이 문제에 대한 불가역적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됐습니까? 네, 됐어요? 네, 됐죠? 네. 고맙습니다. 네.